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제가 좀 화가 났었죠. 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물론 이제 돈도, 돈도 버는 거고, 그러니까 돈만 벌겠다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고, 어, 마음속에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모여서 이렇게 불만으로만 토로했던 어떤 이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였는데, 저는 어떤 것이든 막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정치색이나 뭐 어떤 편향된 그런 걸로 비춰지는 게 싫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표현들을 좀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대놓고는 좀 안 하고 싶어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시간에 좀 뭐 별로, 음, 꼭 그렇게 무겁게 안 가는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기는 한데, 한 번 정도는, 네, 짚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위선과 가식으로 똘똘 뭉친 그런 껍데기충들, 네, 그 다음에 차별과 편견, 그리고 어떤 코스프레로만 이렇게 뭉쳐진 어떤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코로나에 싹 이렇게 물어갖고 샥 다 바이바이를 시켜버리고, 자, 오늘은 좀 이제 웃어야 될 것 같아서 주제를 뭘로 잡을까라고 하다가 보니까 긍정에 우리 늘 이러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뭐 긍정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긍정 심리라는 표현도 있고요. 심리학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한테 더 끌리고, 그다음에 뭐 성공도 긍정적인 사람한테 더 온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말과 뭐 이런 걸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긍정에 대한 저희 이제 전공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긍정심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뭐 공부를 막 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냐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이 부분은 좀 질문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에 이제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이분은 뭐 음악 관계자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 되게 평범하신 분인데, 아니, 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노래를 더럽게 못해. 근데 나보다 노래를 누가 되게 조금 잘해. 그러면 우리는 잘하게 느껴지잖아요. 나는 춤을 진짜 1도 못 춰. 나는 완전히 몸치 뻣뻣이야. 근데 누가 자기보다 조금 춤을 잘 추면, 춤 잘 추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기준 하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나보다 잘하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되게 평범하신 분이신데, 자기 일반인 눈으로 봤을 때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쪽에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막 갈등을 겪는데, 사실 그래요. 고등학생 정도인 애가 뭐 정말 뭐 정말 기질적으로 너무 막 순우형이라서 그냥 엄마가 시끄러 그러면은 찍소리도 안 하고 이런 아이가 아닌 이상 고등학교 정도 됐는데, 자아가 좀 어느 정도 좀 강한 아이들은 뭐 부모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지도 않지요. 예, 일단 첫 번째가 그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부모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그걸 못하게 할 때는, 자, 그거는 아니니까 다른 거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자기가 이제 어디서 들었을 때, 이제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 언어와 긍정적 메시지를 주면, 그게 좋은 거라고 하던데, 근데 엄마 눈으로 봤을 때도 애가 그쪽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누구나 다 잘 될 수 있어. 그러면서, 뭐 잘 된 케이스들도 뭐 무명의 시간, 뭐 예를 들면 가수분들 중에 뭐 송가인 씨나 뭐 이런
분들도 진짜 노래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무명 시간을 거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야 그래 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긴 무명 시간을 거쳤더라.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긍정적인 거고 그런 것이 긍정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 좋은 부모인 건지를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긍정적 태도, 긍정적 메시지, 긍정적 언어, 긍정적 마음, 긍정 심리. 도대체 뭐가 긍정 심리일까를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땐 잘못 이용되고 잘못 남용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한데 뭐 제가 그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뭐 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물통 제가 오늘 일하면서 먹었던 물통인데요. 이 긍정심리, 부정심리 뭐 이런 뭐 긍정심리의 반대말을 보통 부정심리로 많이 얘기를 하죠. 제일 많이 이게 이제 언급이 됐었던 때가 사실 한 2000년대를 막 넘어서면서였고요. 그때 저도 뭐 각종 강의 뭐 책도 이제 이렇게 CD로 녹음돼서 있었던 책도 뭐 한번 들어본 적 있고 뭐 그래서 이거였어요. 뭐 시크릿 해갖고 뭐 긍정적 마음을 갖고 긍정적 생각을 하고 뭐 어쩌고 하면은 기운이 이렇게 돼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강의를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언급이 있던 게 요 물, 이게 통통에 반이 들은 이 물 갖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거 뭐라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1번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2번은 그래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정적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은 부정적 그 심리? 부정심리고 두 번째 아유 그래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면 긍정심리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나 빼고 너무해 빼고 모르겠다. 또 너무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궁금했어요. 그때 이제 아이가 되게 어려웠고 육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는데도 아니 제 생각은 이거였던 거예요. 보세요. 자 1번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뭐 갇혔어. 사무실에 갇혔어. 그리고 이 물이 전부야. 이걸로 뭐 3일을 살으래. 예, 3일을 살으래. 근데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거는 부정이고 그래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건 긍정이다? 말이 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와 물이 반이나 남았는 애가 부정이냐 긍정이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몰라. 야 나 죽은 거네. 몰라. 내 팔자가 원래 그렇지 뭐. 안 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원래 의도한 그 말이 맞아요. 자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래도 어떻게 잘 내가 3일을 잘 끓이면 이 반으로 내 생명 유지는 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뭐 방법을 찾으면 이거는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왜 부정이고 왜 긍정으로 가는지. 근데 거꾸로 한번 봅시다. 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3일 동안 이 물을 갖고 내가 살 수 있지? 고민하고 막 내가 가진 게 뭐 없나 아니면 이 사무실 안에 혹시 물을 대용할 뭐가 없나 막 찾아보고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아유, 뭐 이 정도 있으면 뭐 죽진 않겠네. 아유, 뭐 3일 안에 뭐 누가 와 주겠지. 설마 뭐 3일 동안 나 아무도 안 찾을까.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유, 걱정 안 해도 돼.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물이 반이 남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의미 없는 얘기인 거고, 그 뒤에 이 사람이 이것을 보고 이 반밖에 안 남았네나 반이나 남았네가 중요한 게 아닌 그 후속 대처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긍정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뭐 반밖에 안 남았네는 부정이고 뭐 반이나 남았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유 괜찮아 뭐 누가 와서 어떻게 해주겠지 뭐 설마 뭐 내가 여기서 죽진 않겠지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긍정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라고 생각했던 게 저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긍정심리라는 게 뭔지, 그때는 이제 뭐 제가 대학원 뭐 아예 근처도 안 갔어. 육아만 연락에 이제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각종 그 긍정심리에 대한 책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15년 뒤에 이제 대학원에 와서 이제 공부를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아, 내가 그때 느꼈던 긍정에 대한 개념이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때 왜 긍정심리라는 게 화두가 됐었을까? 그리고 온 국민이 다 긍정, 긍정, 뭐 하면 감사, 감사.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던 게 가끔 이제 제가 상담이나 아니면 뭐 굳이 상담까지 가지 않고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화가 나.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하면 정말 짜증나. 차라리 그냥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내가 되게 힘든 일을 겪었어. 아니면 나는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옆에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러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며칠 잠을 설칠 정도로 힘들고 밥이 목구멍에서 안 넘어가서 고통스럽고 진짜 일이 손에 안 잡혀서 너무너무 힘든데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걱정하지 마. 아니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위로라고 하는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래. 좋은 쪽으로.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래가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까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싫거든요. 근데 요렇게까지만 말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는. 네. 그 답을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의 주제는 정말 진정한 긍정심리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진짜 이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셔갖고 육아나 아니면 뭐 육아뿐만 아니라 뭐 남편하고의 관계, 친구하고의 관계에서 이 잘못 사용되는 긍정의 개념을 이상하게 써갖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례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다 얘네들이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분명한 이유는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화두가 된 취지가 있어요. 사실 취지가 뭐냐면 낙인을 첫 번째는 찍지 말자였어요. 낙인. 이것의 대표적인 게 사실 저는 이런 편견과 싸우는 게 아주 막 진짜 오바이트가 쏠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야, 제가 뭔가를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야, 그 정상인들도 그거 힘든데 그게 되겠니? 그냥 이렇게 해. 이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내 상황, 내 처지, 뭐 내 핸디캡, 내 질병, 뭐 질병 중에 이제 뭐 치료가 가능해서 나아진 질병 말고, 그 다음에 뭐 내한테 이미 못 박혀진 거 있잖아요. 내 유전자, 성격적 유전자, 뭐 아니면 내 피부 색깔, 그쵸? 그 다음에 내 부모,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내 부모가 정말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부류의 부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갖고 뭐 시도도 하기 전에 낙인부터 찍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야, 난 어차피 해도 안 돼.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시작이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늘 이런 것들과 싸워왔어요. 한마디로.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고요. 강점, 약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예전에 이제 딱 신학기 올라가면 뭐 자기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뭐 부모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쓰는데 뭐 장점, 뭐 단점 이렇게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 이 온전한 100%의 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말은 되게 잘하는데 뭐 노래나 몸으로 하는 뭐 체육이나 이런 거 되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예.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방미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이게 거꾸로 보면요, 팔방미인이라는 사람들은 엔간한 거는 잘하는데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는 경우가 거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내가 이 못하는 거에 꽂혀갖고 못하는 것만 드립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여기에 꽂혀서.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저도 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도 이제 평균 키 미달이에요. 저희 세대에서 보통 이제 평균 키가 159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요만큼 아니 요만큼 제가 이제 모자라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늘씬늘씬 해갖고 그냥 막 바지 같은 것도 안 줄여 입고 막 뭐 입어도 뭐가 이렇게 되게 옷태가 난다고 그러죠. 네, 티도 나고 뭐 이런 친구들 보면 뭐 부럽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아니 이미 고3이 됐어. 제 키 이제 중1 때 키예요. 중1 때. 고3이 됐고 내 키는 이미 내고보니까 끝나버렸어. 근데 맨날 앉아갖고 키 큰 애들 막 침 흘리고 부러워하면은 남는 게 뭐냐고요. 남는 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뭘 생각했냐면 이미 얘는 끝났구나. 내 키를 내가 노력해서 키울 수는 없겠구나. 그럼 난 뭐 해야 되냐? 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뭘 했냐면 키 큰 애들이 이렇게 입었을 때 멋있는 옷, 키 큰 애들이 딱 가졌을 때 잘 어울리는 이미지는 그냥 저한테는 어울릴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나한테 어울리는 거. 보통 이제 작은 친구들이 갖는 좀 그런 게 좀 귀염귀염한 게 있잖아요. 작고 동글동글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저의 모습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어차피 얘를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한들 달라질 게 없잖아요. 자, 여기가 긍정심리의 출발이에요. 긍정심리의 출발은요, 뭐냐면,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들을 가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변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변할 수 없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피부색, 나 황인종. 나 황인종. 나 곱슬머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노력을 했든 안 했든, 하여튼 내 키, 159 미만. 그쵸? 그 다음에 나 얼굴, 조망만 하지 않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내 성격. 제가 말씀드렸죠? 성격은 타고나는 거고, 유전자적으로 성격 유전자가 있어요. 뭐, 이런 거에, 그냥, 자, 할 게 되게 많은데, 나한테 가진 게 되게 많은데, 내가 가진 가장 불편하고 싫은 거에 막 몰입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긍정심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 시험 볼 때도요. 시험을 잘 보는 아이와 시험 못 보는 아이가 물론 공부는 기본이고 똑같은 공부를 했을 때 전제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여기서 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어요. 자, 수학 시험 볼 때 시간 60분이야. 수학 문제는 20문제야. 그러면 한 문제당 못해도 3분씩은 가져야 그쵸? 시험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근데 자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는데 1번은 그래도 좀 쉬운 문제들이 보통 많이 나와요. 기본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내가 잘 풀었어. 근데 갑자기 한 5번쯤 푸는데, 와, 이거 3분이 문제가 아니라 5분이 지나 6분이 지나 7분이 지나도 얘를 모르겠어, 내가. 그러면 여기서 잘하는 애와 잘하지 않는 애의 차이는 뭐냐면, 얘를 빨리 패스시키는 거예요. 패스, 5번. 아, 5번은 모르겠다. 그리고 6번, 7번, 8번을 이렇게 쫙 푸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뒤로 갔는데 어렵다고 해서 꼭 내가 문제를 못 푼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는 놓쳤을지언정 내가 적어도 이 60분 안에 얘를 다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가 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순간적인 긴장이 오다 보니까 이 5번이 막혔어. 그래서 내가 5번 하나한테 거의 10분 이상을 썼어. 근데 얘를 빨리 그러면 어떻게 해? 아, 내가 이거는 모르는 문제구나라고 빼고 나머지 이제 6번부터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얘만 붙들고 있느라고 한 30분을 소요했어. 근데 결국 못 풀었어. 아니 뭐 풀었다고 칩시다. 풀었다고 쳐요. 자, 근데 이제 겨우 5분 풀었어. 그 남은 시간은 뭐 10분, 15분밖에 안 남았어. 얘한테 30분 넘게 쓰느라고. 그래서 6번, 7번, 8번, 9번에 뭐가 있는지 뒤에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찍고 나왔어. 시험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긍정심리라는 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너무 관점을 안 되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바뀔 수 없는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그 취지로 긍정심리가 나왔어요. 자, 그때 또 같이 나온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웃음치료사라 그래갖고 저도 그때 이제 한번 무슨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 어쩌고 저쩌고 긍정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뭐 웃음치료사라는 분이 와갖고는 뭐 솔직히 할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 빤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 그냥 웃으래요. 하하하하하. 너는 이제 하려니까 하긴 하면서도 뭐 하는 거야? 저는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치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뇌는 음식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가지만 먹으면 편식을 하면 몸의 밸런스가 깨져갖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처럼 뇌도 한 가지 쪽의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걔밖에는 작동을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불편한 거, 힘든 거, 슬픈 거, 화나는 거 이런 부정적인 정서만 계속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얘는 원래는 그게 아닌 이쪽 정서 저쪽 정서 희노애락을 다 갖고 있는 애였는데 뇌가 그냥 얘는 이쪽에 밖에 아닌 애구나라고 딱 고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은 정신과 신경정신과 가서 뭘 해요? 약을 타잖아요. 약을 타서 약으로 치료를 하잖아요. 물론 상담이라는 것도 보조적으로 이용은 되지만 사실 약물 치료는 반드시 병행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뇌라는 존재는 우리가 되게 뇌 하면은 되게 똑똑하고 막 자동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갈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얘는 내가 보내는 신호대로 움직여지는 요소들이 하나가 뭐냐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아니 뭐 웃을 일도 없는데 뭐 미친 사람처럼 왜 웃어? 웃음이 나와? 이러지만 거꾸로 웃을 일은 없지만 그냥 웃다 보면 이 뇌라는 놈은 단순해서 제가 되게 좋은 일이 기뻐서 웃나 보다 하고 이 정서적인 이 호르몬 그쵸? 기쁨의 호르몬이 역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뇌과학을 배우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하긴 한 게 사람이 뭔가를 시작해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일하고 관계. 근데 옛날에 뭐 어디 농사 짓고 가파치 앉아갖고 가족 잘라갖고 혼자 뭐 해갖고 이런 시대에는 관계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 그냥 이렇게 집촌 내에서 아니면 다 자기 마을에서 뭐 아니면 먼 친척끼리 이렇게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산업사회가 되고 현대사회가 되면서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이런 관계 맺음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근데 사람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건 오히려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닌 걸로 쉽게 가름날 수는 없지만 이건 되게 쉬워요. 호감 가는 사람, 비호감. 이거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호감인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던 뭐 어느 조직에서 함께 팀에서 함께 하던 사람들은 어떤 기회에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이것들을 막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는 사람한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웃고 있는 사람한테 다 하고 싶잖아. 뭐 웃고 있는 게 막 하하하하 뭐 이게 아니라 표정이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말을 더 걸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에너지도 약간 좀 이렇게 적극적인 에너지인 사람이랑 하고 싶지. 뭐 그냥 다 내일이 없을 만큼 그냥 쭉 찾아가고 그러고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즉 뭐냐면 긍정의 에너지라는 건 따뜻함이에요. 따뜻해야 뭐든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왜 항온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36.5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에 올라가서 뜨거워도 안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차가워도 안 돼요. 그 긍정의 에너지라는 건 딱 36.5도와 같은 적절한 수준의 항온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쪽이 돼야 너무 뜨거우니까 막 멀리 가지도 않고 차가 하고 피하지도 않은 그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긍정은 그 두 가지 요소였어요. 그런데 자, 긍정심리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소스로 주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이것들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심리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